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압구정 수달입니다. 압구정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저기 있는 저 매물을 사고 싶은데, 근데 이게 가격 조율까지도 힘들지만 사는 과정 역시도 쉽지가 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준비 과정도 필요하고 자금에 대한 소명도 자세하게 해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할 부분들,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미연에 이 부분 알고 계시고 챙기시라고 영상 제작해봤습니다. 첫 번째, 압구정동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 3년 차입니다. 앞으로 2년 더 남았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무주택 혹은 1주택 처분 조건으로만 매수가 가능하세요. 이렇게 1주택 처분 조건 하면은 2주택, 3주택이신 분들은 나는 아예 기회가 없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예 기회가 없는 게 아니고요. 3주택자도 1년 내로 매도하겠다라고 하시고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1년 내로 매도를 하셔야지 이행하지 않으셨으면 이행강제금 부분 나오니까 이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매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보니까 허가를 신청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요 신청할 때 공동 명의로 두 분 명의로 하기로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두 분 명의로 허가를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받은 다음에 그대로 두 분 명의로 등기가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나는 둘이 하려고 그랬다가 그냥 단독 명의로 가야겠다라고 변경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다시 허가를 신청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미 두 명 다 허가 받았으니까 그대로 계약서를 쓰면 될까요? 이때는 변경 허가 신청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소요되는 기간은 이틀에서 3일 정도 소요됩니다. 반드시 2인에서 1인으로 변경될 경우에 변경 허가 신청을 다시 받고 계약서를 쓰셔야 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단독으로 허가를 신청했어요. 내가 혼자서 살려고 그랬는데 근데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세금 부분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공동명의가 나을 것 같아요. 공동으로 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허가를 다시 한 분을 추가해서 다시 재신청을 하셔야 돼요. 걸리는 시간은 한 명과 그 외에 새로운 한 명이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기존에 걸리는 기간과 비슷하게 15일을 맥스로 잡고 허가 나오는 데까지는 별 문제 없다라고 하면 10일 내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소요되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인지하시고 허가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허가가 나왔어요. 나와서 너무 기쁜데 그 다음 과정이 있습니다. 허가 나온 다음에 이제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를 쓴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한 달 내로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금 소명 관련된 증빙 자료를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럼 자금 소명과 관련된 증빙 자료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지금 자금 조달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남을 쓰고 그 다음에 예금액을 넣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금이 예금액으로는 얼마를 가지고 있고 증여 상속분으로 있는 금액은 얼마고 부동산 처분 대금은 얼마, 그 다음에 현금, 보유 자금, 그 밖에 자금은 얼마인지 이렇게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맞게 기재를 할 수 있도록 나눠서 미리 써서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이제 대출받는 금액, 혹은 기존 주택을 보유를 했다면 임대보증금은 얼마고, 뭐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차입할 수 있는,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얼마다. 그리고 그 외에 회사 지원금이나 사채 등등에 대한 내역을 이렇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럼 이 기재로만 끝나냐? 아닙니다. 또 있어요. 어떤 거가 있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에서 금융기관 예금의 경우에는 예금 잔액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식 채권 경우는 주식거래 내역서, 예금 잔액 증명서 등이 필요하고요. 증여, 상속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자금 항목에서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이 필요하고요. 뭐 부동산 처분대금이다라고 하면은 거기다 부동산 처분대금 끝, 이게 아니라 추후에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역시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금융거래 확인서, 뭐 부채 증명서, 금융기관 대출 신청서 등이 필요하고, 임대보증금 항목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뭐 그 외에 차입금, 빌렸다라고 하면은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무사를 통해서 공증받으시면 더욱더 명확하겠죠.
이런 증빙서류들을 첨부해서 이제 공인중개사님에게 보내주시면은 거래 신고할 때 같이 첨부해가지고 이제 실거래 신고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까지 다 했어요. 근데 이제 공동명의로 하기로 했는데 공동명의 중에서 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반반으로 할 것인가? 혹은 우리는 뭐 9대 1로 할 것인가? 아니면 뭐 6대 4로 할 것인가? 비율도 중요하겠죠. 거래 신고할 때 이 비율을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먼저 그냥 뭐 우리는 6대 4라고 정하고 나서 그 다음 중간에 변경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변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신고필증이 나오면 이 신고필증을 기반으로 해서 등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신고필증 나왔을 때 또 다시 변경하겠다라고 하면 물론 변경은 되지만 이제 거래 신고를 다시 취소하고 그 다음 다시 변경 신청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간혹 가다 보면은 우리가 뭐 작년에 그런 경우 있었죠. 압구정 같은 경우에 52평 58억 거래 신고됐는데 취소했다 다시 신고하니까 아 이거 가격 띄우기 아니냐라고 했는데 뭐 기간이 오래 걸렸거나 혹은 이렇게 신고서를 썼는데 신고서에서 변경사항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필증이 나온 경우에는 다시 거래 취소하고 다시 신고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은 가격을 띄우는 거야 이거 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미연에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는 지분을 몇 대 몇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9대 1이면 9대 1에 맞춰서 정확하게 자금 증빙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시간 낭비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매수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요, 먼저 첫 번째, 자금 소명이 가능한 증빙 서류를 차곡차곡 준비를 해주세요. 명의자에 맞게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을 하셔야겠죠. 했는데 중도에 변경된다라고 하면 변경 신청을 반드시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허가 받은 다음에 계약서 쓰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만약에 우린 공동으로 할지 단독으로 할지 좀 헷갈립니다라고 하면은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공동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결정한 후에 단독으로 2, 3일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변경하시는 게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 역시도 시간이 플러스 알파로 더 걸리기 때문에 미리 나는 단독일지 공동일지 그 전에 세무사님과 먼저 만나셔서 상의를 끝내놓으시고 매물을 찾고 가격 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협상 후에 약정금이 들어가면 허가 신청할 때는 확실하게 이미 플랜이 끝내 있는 상태에서 허가 신청하심이 가장 베스트겠죠. 자, 그리고 허가를 신청한 대로 이행을 하셔야 되는데 실거주 무조건 2년, 바로 허가 나온 날로부터 3개월에서 4개월 내로 실거주 2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존 주택을 매도하겠다라는 조건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반드시 매도를 1년 내로 하셔야 된다는 거. 매해마다 이행강제금 나올 수 있습니다. 금액은 억대의 금액으로 나올 수 있어요.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왁구정을 왜 사고 싶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인문학에서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왜 사는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압구정 거래 신고할 때 필요합니다. 압구정 왜 사고 싶은지 이 어떤 이유 때문에 사야 되는지 사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기재를 해야 되거든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이런 플로우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끝내놓으시고 매물 보시고 상의하시고요. 또 정보력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이 정보력으로 왜 이 구역에서 이런 매물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또 궁금하시다. 앞으로 이게 나비 효과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매물을 선택해가지고 매수했을 때 나중에 들어올 나의 결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직접 방문해 주시면 각 개인별로 상황에 맞춰가지고 또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